지금 보면 금요일인데 한국 증시만 빠지고 다른 나라들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신호냐? 그러니까 한국만 빠지니까 이제 국장하시는 분들은 뭐 하락장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안 하락하고 하락 안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왜 빠지고 있는 건지, 누가 팔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이슈들이랑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휴장일이고 한국 증시는 이제 금요일 하니까 빠지고 있는데 1.5에서 2% 가량 빠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 뭐 아시아들 보면은 아주 소폭 하락이지 이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만의 어떤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제 상법 개정 통과됐거든요. 그거 이후에 한국 증시만 빠지고 있다. 그러면 뭐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상법 개정 이후에 호재가 소멸해서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서로 지금 파는 주체도 달라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많이 올랐었던 이 주도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차익 실현이다. 순환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 특징이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만의 순환매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왜 순환매가 벌어지느냐? M2 통화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도주가 밀어 올려요. 계속 밀어 올려요. 끝까지. 왜냐하면 주도주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은 계속 힘을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내에서 월가가 한번 올리고, 미국 내에서 또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또 올려주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 번 더 들어오고, 외국의 국민들까지 개인 투자로 미국에 돈이 또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서 자금이 끝도 없이 유입이 되죠.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정보차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들어오는, 이제 우리 이제 초반에 들어온 사람과 호구의 줄이 길어요. 열차로 치면 열차 앞칸과 뒷칸이 긴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AI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2년 동안 올랐었는데 그런 이유들이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국 증시는 어떤 상황이냐? 한국 증시가 오른다고 뭐 외국인들이 막 전사방에서 돈 쌓아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라 불리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약간 좀 파생 세력들 아니면은 ETF 이런 좀 패시브 자금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특정 주식을 사려고 개인 투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유행하고 나면은 그 끝까지 호구가 들어오는 타이밍까지가 짧아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유동성 얼마 가지고 주도주를 밀어 올린 상태에서 계속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열차가 짧다 보니까 열차 처음과 끝이 짧죠. 그래서 상승기가 그렇게 별로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겠어요? 한번 올리고 적당히 먹은 다음에 팔고 나와서 다음 거 올리고 먹고 팔고 다음 거 올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주식은 단타로 해야 된다. 한국 증시에서 장기 투자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 주도주를 팔아서 다른 업종을 사서 올리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이제 팔기 시작했으니까 차익 실현 나온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해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베팅한다고 하면은 어떤 게 지금 저렴한가? 이번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0% 가까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하나도 안 오른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안 올랐습니다. 딱히 호재가 나오는 것들이 없었기도 했었고, 수급이 딴 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서 오르지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소외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외주라는 단어인데, 유동성이 안 오면 오를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좋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서 유동성을 자기 힘으로 빨아들여 와야 되는데, 축구로 치면은 팀 전체가 못하는데 선수 하나 빨로 팀을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한국 증시에서는 소외 업종들이 힘을 쓰기 어렵다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뒤따라서 사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국 증시에서는 개인들이 비싸게 사서 물리는 경우가 미국 주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길목에 있는 것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쨌든 순환매 타이밍이랑 맞물린 게 또 미국의 이제 감세 법안 통과랑 관세 재개 이슈가 맞물리면서 잠깐 쉬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팔자마자 바로 무엇을 사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 잠깐 쉬고 상황 좀 지켜보고 주도주로 다시 돈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른 주도주를 택하던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지금 사놓고 팔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 휴장인데 한국은 오늘이 휴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하는 사람은 오늘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시간이 되겠죠. 이 주말 동안. 그래서 그런 차익 실현 수요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됐는데 한국에 불리한 업종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감면을 통해서 소비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미국 증시는 뭐 아직 알쏭달쏭 이래서 좀 빠지지가 않았는데 친환경 관련 기업들은 좀 환급 수익이 감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친환경 기업 중에서 그래도 옥석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OBBA 수정안이 나오면서 특히 그 태양광이랑 풍력의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세액공제가 폐지되면은 가정용이 박살날까요? 유틸리티 쪽이 먼저 박살날까요? 아마 가정용 쪽 수요가 더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도 가정용 사업을 하는 쪽이 있고 유틸리티 발전해서 대규모 발전해서 이제 B2B로 사업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들이 타격이 심할까요? 그런데 주가는 먼저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럼 나중에 얘는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는 못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법안들을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종료도 되고요. 어쨌든 신재생은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원자력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의 판을 뒤집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자력이 태양광 풍력보다 더 메리트 있게 만들려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겠죠. 당장 나오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이나 내후년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 원자력은 뭐 나중에 좀 조정을 준다 이러면은 그때는 좀 담아봐야 되는 종목들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감세안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건데 세수가 줄었으니까 세수를 늘리는 게 관세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세 재개는 이번엔 진짜로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오늘이 이제 휴장일인데 왜 휴장일이냐?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이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금과 역사가 있는 날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트럼프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세금이죠. 그리고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세금이랑 연관이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날짜를 맞춰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영국의 과도한 세금에 항거하면서 보스턴 항구에서 차를 바다로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벌였고 결국 미국이 이기면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관세를 독립기념일날 발송한다? 관세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거죠. 세금이 독립을 의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관세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날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번에 또 유예를 한다? 그거는 진짜 모양새 많이 빠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감세안 통과까지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한테 90일이라는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까지 배려를 했다.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좀 약간의 화가 느껴졌었어요. 뭐냐면 3달 동안 무역협정에서 상당히 지친 모습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협정 좀 하려 했더니 다른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소고기는 10% 하시고 자동차는 0% 하고 뭐는 뭐 100%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계속 막 왔다 갔다 조율을 하면서 협상으로 시간을 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고 안 좋아 라면서 단순하게 합시다. 20%, 30%, 35%, 50%, 70% 그냥 우리가 정해서 방법 만들어서 통보할게요 라고 합니다. 지쳤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율은 최소 10에서 70%까지라고 했으니까 70%는 이제 중국을 타깃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54%에서 추가로 더 올리면 70%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최소 10%는 지금 유예받고 있는 건데 베트남이 그렇게 다 내주고도 20% 받았거든요. 그 얘기를 봤을 때는 10%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무역 적자국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이나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관세 서한받는 국가가 10개에서 12개라고 했는데 10대 무역 적자국에 해당되는 숫자랑 딱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오늘 밤쯤에 해서 뭔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관세 기한이 7월 8일인데 이거 유예 더 이상 없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는데 이번에 또 유예하면은 이제 트럼프 완전 타코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이제 자기 말한 걸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레임덕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양새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통보하는 건 8월 1일부터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영향을 받는 거는 한 두 달 뒤쯤 되는 10월부터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보려고 했는데 10월부터 좀 인플레 먹는 것들이 보일 테니까 9월에 금리 인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9월, 이제 11월, 12월 세 번 있잖아요. 12월에 9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미뤄지면 11, 12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연달아 하기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관세가 영향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올해 한 번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거기다가 지금 엔화가 상당히 지금 강세로 돌변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채권 금리 쪽에서 약간의 조금 리스키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증시로 전이될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자, 그 베트남 협상도 봤는데 베트남도 결국은 품목 협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일괄 협상으로 했던 거고 환적 관세라 그래서 40%를 때렸는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환적이 없느냐? 많죠. 택갈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품 들어와서 상표만 바꿔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럼 이런 환적 관세를 그럼 대한민국도 받겠죠. 환적 관세를 받는 피해 기업들이 국내에도 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오늘 좀 하는 것들도 나오지 않겠는가, 좀 미리 좀 우려되는 것들도 빠지는 영향들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증시가 다 좋아서 괜찮았는데 미국 증시만 보자면,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미국과 다른 이유로 이번에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미국 이슈만 좀 보면은 이게 또 한국에 영향 줄 수도 있겠지만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힘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는 호재의 크기도 그리 많지 않고 악재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죠. 약간 관세 같은 것들. 이제 관세의 시작이 임박했다라는 점 하나. 거기에다가 엔화가 지금 강세로 높이 위치해 있고 국채 금리가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기 좋은 타점에 있다라는 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한 이제 기대감이 소멸된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주말 리스크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해가지고 코스피가 지금 반영된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말을 아마 오늘 밤쯤 되겠죠. 미국 이제 관세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가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버는 것도 좋은 건데 항상 조심하면서 같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레이더를 키면서 잘 직진해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요새 시킹 알파 이것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미국 증시 정보들 좀 빠르게 알고 싶다, 딥한 정보들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가입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더보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더보기로 들어가면 7일 동안 무료예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